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었나요? 지난 시간에서는 근대의식의 성장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과학혁명의 영향으로 근대 철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사회계약설,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해서 혁명사가 전개가 되었거든요. 이번 시간에서는요,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 혁명입니다. 영국 혁명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혁명 세력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무엇이 붕괴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장원제가 붕괴가 되었어요. 장원제가 붕괴가 되면서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게 되는데 중소지주층인 젠트리의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젠트리는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하는 계층입니다. 젠트리는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냐면요. 자, 우리가 산업혁명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젠트리는요, 인클로저 운동 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돼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16세기가 되면은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게 되어요. 그래서 더 많은 양모를 얻기 위해서 농경지, 황무지에 울타리를 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농민들은 쫓겨나게 되잖아요. 자, 쫓겨나게 되니까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어요. 몰락하게 되고요. 반면에 젠트리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민계급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젠트리, 시민계급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들은 뭐를 수호를 하냐고 하면은 입헌주의의 전통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입헌주의라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젠트리와 시민계급은 입헌주의 전통을 수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자, 이런 와중에 영국의 튜더 왕조는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가 없이 죽음으로써 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이후로 새로운 이제 왕으로서 메리 튜더의 아들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재위하게 되면서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새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영국은 이제 스튜어트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스튜어트 왕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두 왕국은 한 군주 밑에 결합한 동군연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합쳐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별개의 독립국으로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707년에 이르서야 양국 의회의 연합법이 통과가 되면서 왕국도 합병이 되고 의회도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임스 1세는요. 스튜어트 왕조를 개창했잖아요. 스코틀랜드 왕위 시절부터 이 사람은 그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였습니다. 왕권 신수설. 여러분, 왕권 신수설이 어떤 얘기였나요?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1세는 국교회를 고수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을 많이 박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박해를 받은 청교도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어디로 이제 떠나게 되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타고요? 메이 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망명을 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13개가 되는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미국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미국 혁명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자, 찰스 1세도 제임스 1세와 똑같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청교도 박해를 더 강화하고요. 친가톨릭적인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또한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왜 의회를 소집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의회에서는 찰스 1세의 전제 정치가 못마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찰스 1세한테 무엇을 제출했냐고 하면은 권리청원을 제출을 합니다. 권리청원. 자, 권리청원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첫 번째, 자, 적어줄게요. 의회에 승인 없이는 뭐 할 수가 없다? 과세할 수가 없다.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두 번째, 자의적인 구속이나 투옥을 할 수가 없어. 라는 문서를 찰스 1세한테 제출을 합니다. 찰스 1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전비를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마땅하지만 권리청원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1년 뒤인 해산하게 돼요. 그리고 11년 동안 의회를 단 한 번도 소집하지 않습니다. 네, 왕이 의회를 소집해야 의회가 열렸거든요. 자, 그래서 11년 동안 찰스 1세는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막 강화하게 되어요. 자, 그런데 11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스코틀랜드한테도 가톨릭 정책을 막 취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의회는 그동안 찰스 1세의 전제 정책을 지켜봤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고 국왕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왕당파,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의 내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의회파는 청교도들이 다수를 차지를 했겠지요. 자, 청교도 혁명을 볼게요. 청교도 혁명은 왕당파한테 초기에는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세를 역전하게 되었어요. 크롬웰. 그래서 이제 크로멜이 등장하게 되면서 마스트모 전투라든지 네스비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되어요. 처형하게 되면서 무엇을 수립하게 되냐면은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화정이란 게 무엇인가요? 공화정은 왕 없이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가지고 정권을 맡기는 게 공화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면서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크로멜은요,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내전을 종식하고 또 크로멜이 또 청교도잖아요. 그래서 금욕적인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기단속법이란 걸 실시를 해서 음주, 투기, 도박 이런 것들을 단속을 했고요. 이러한 정책에 시민들은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또 크로멜 시기에 새롭게 의회를 소집을 했지만은 곧바로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헌장으로 자신은 어디에 취임하게 되냐면은 호국경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호국경. 자, 호국경이란 게 뭘까요? 호국경은 왕권이 미약했을 때 왕 대신 섭정하던 귀족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국경에 치행해가지고 더더욱 독재 정책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크로멜의 이제 정책 중에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항해법을 제정했어요. 항해법. 여러분, 항해법이 무슨 뜻일까요? 항해. 바다와 관련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옆에 보면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 상품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어디에 축소를 하겠다? 영국과 영국 상품의 생산국으로 축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 출신이 아니면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네덜란드가 큰 타격을 얻게 되어요. 왜냐면은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국은 이런 항해법을 실시를 해서 해상무역을 독점해서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후에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멜의 독재 정치에 사람들은 신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난 이후로 다시 왕정을 돌리자. 그래서 왕정 복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찰스 2세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찰스 2세는 본인들의 할아버지들이 했던 정책처럼 전제 정책을 막 감행을 했어요. 그리고 찰스 1세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는 정책들을 막 실시를 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테스탄트 나라, 신교도의 나라인 영국 국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격 첫 번째 뭐냐고 하면은 심사법입니다. 심사법. 여러분, 심사법이 무슨 뜻일까? 심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의 공직을 금지하기 위해서 심사법을 제정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제 정책을 막 강행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불안하다 하면서 인신보호법을 제정합니다. 인신보호법. 자, 그래서 자의적인 인신구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찰스 2세한테는요, 그 뛰어난 군인이었던 동생 요크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크공은 가톨릭 신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동생 요크공을 국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찰스 1세 때문에 가톨릭으로 나라가 바뀌면 어떡하지 했던 의회의 불안감을 더더욱 자극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이제 분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토리당과 휘그당으로 분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토리당은요, 토리당은 동생 요크공을 지지를 해요. 왕위 즉위를 지지하는 파입니다. 하지만 휘그당을 반대하는 파예요. 그리고 이 토리당은 후에 이제 보수당으로 발전하게 되어요. 그래서 보수당이기 때문에 그 지주 계층이 많습니다. 반대로 휘그당은 나중에 자유당으로 발전하게 되어요. 자, 자유당에서는요, 산업가와
소시민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결국에는 이제 요크공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제임스 2세가 됩니다. 제임스 2세는 마찬가지로 형이 실시했던 찰스 2세가 실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제정책을 막 강행을 해요. 그래서 심사법, 인신보호법 무시해버리고요. 가톨릭 교도 우대 정책을 막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불안한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2세는 그 늦은 나이에 50세가 넘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힘이 빠지기를 혹은 찰스 2세가 이제 왕으로서 끝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임스 2세한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늦은 막판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면은 또 어떡하겠어요? 가톨릭 국가로서 또 완전히 찍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토리당과 히그당이 머리를 맞대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되겠어. 제임스 2세의 딸 메리한테 가야겠어. 자,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명예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왜 명예혁명일까요?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에 이루었다는 뜻으로 명예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로 인해 가지고 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그 메리와 그의 딸인 메리와 그의 이제 메리의 남편이자 메리는 또 사촌이랑 결혼했거든요. 조카이자 사위인 그 윌리엄한테 가서 공동 왕위를 줄 테니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아니고 메리와 윌리엄은 영국에 왔습니다. 상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제임스 2세는 솔직히 딸하고 사위한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싸움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프랑스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를 시키고 그의 딸인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를 했다. 그래서 의회는 당연히 이들한테 뭐를 제시를 하겠어요? 의회의 의견을 담은 권리장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왕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권리장전의 내용을 볼게요. 제1조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 정지 및 집행 정지를 할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은 위법이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의회의 입법권을 확인을 한 거죠. 제4조 왕이 대권을 구실로 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왕이 쓰기 위한 비용을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 이거는 의회가 뭐를 가지고 있다? 과세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제9조 의회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을 의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데 자유로운 의견이 막 나올 수 있어야 원활하게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말한 내용은 이제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회에 면책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
면책 특권.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뭐예요? 왕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문서가 권리장전임을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장전의 승인을 하게 되면서 영국 내에서는 입헌군주제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가 정착하게 되었다. 입헌군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입, 서다, 입자예요. 허는 헌법. 그러면은 군주 위에 헌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진 형태로 왕의 권한이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이 입헌군주제의 내용이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메리 윌리엄 공동왕 다음에 앤 여왕이 나오게 되는데, 앤 여왕은 에스파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합병하게 됩니다. 까지 합병하게 되면서 대영 제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앤 여왕이 죽고 난 이후로 후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개 출신의 이제 조지 1세를 새로 왕으로 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지 1세는요, 독일에 살았어요. 독일에 살고요.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고, 당연히 영국 사정이 어두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조지 1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하노버 왕조라고 하거든요. 영국 실정에 어두웠던 조지 1세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서 영국 내에서 내각 책임제가 정착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가 뭡니까, 여러분? 국왕은 있어요. 왕은 있는데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국왕은 정치를 장관들한테 맡기고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조직해가지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형태가 내각 책임제이죠. 오늘날의 영국의 정치 형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영국은 이렇게 혁명이 흘러갔다고 하면은 미국은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혁명입니다. 아까 전에 제임스 1세가 어떤 정책을 펼쳤다고 했습니까? 청교도들을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신자들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메이 플라워 호를 타고 그 북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의 배경은 첫 번째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입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초에 동부 지역에 총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말이 식민지라고 하지만은 약간 자치권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총독이 파견되긴 해요. 총독이 파견이 되지만은 독자적인 의회를 설립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의회가 자치권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비교를 했을 때 유럽의 어떤 의회를 비교했을 때 자치권이 굉장히 많았던 의회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혁명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7년 전쟁으로 영국의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영국이 이를 메꾸기 위해서 식민지한테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민지들한테 뭐를 이제 갖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인지세, 차세, 설탕세 이런 거가 있는데 인지세가 뭐냐고 하면은 각종 문서에 책이나 문서에 영국이 발급하는 인지를 붙여야 된다. 그래야 출판이 가능하다라는 게 인지세예요. 그다음에 차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는 그 차세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식민지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들의 납세 거부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이 유명한 말 많이 들어봤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너네 이거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식민지 대표가 있었느냐?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너네들은 과세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런 식민지들의 납세 거부 운동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안녕하십니까? 차세만을 남기고 나머지들을 폐지를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식민지인들은 화가 나서 보스턴 차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영국이 이제 동인도 회사가 뭐였습니까? 그 특권을 주는 거잖아요. 특정 회사에 아시아 무역에 대한 특권을 주는 건데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아시아로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던 차 상자들을 식민지인이 인디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던진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러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보스턴 항을 폐쇄를 시키고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겠지요. 자, 이렇게 되면서 독립운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식민지 대표들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영국과의 통상단절을 선언하고 영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실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렉싱턴에서 이제 붙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렉싱턴에서 붙게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전쟁을 할 그거는 없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지만 토머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남기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상식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왕이 지배하는 영국 정치 체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은 그 상식에 어긋난다. 즉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독립전쟁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대륙회의가 개최가 되어요. 그래서 제2차 대륙회의가 개최된 후에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발표를 하게 되냐면은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 자, 독립선언문을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자, 이거 뭘까요?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포함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 이거는 천부인권이죠.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뜻이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고 절대로 타인한테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만들었대. 즉 사회계약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정부의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민주권과 또 저항권이죠. 인민주권이 뭐냐고 하면은 국민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저항권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의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 국가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혁명으로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립전쟁 끝에 결국에는 영국과 파리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기 전에요. 그 독립전쟁은요, 초기에는 당연히 영국한테 밀렸어요. 열세였는데, 하지만 영국한테 적대감을 가진 프랑스, 에스파냐의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인들은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독립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자극받아요. 라틴 아메리카는 당시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한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와,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 라는 그런 자극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되잖아요.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연방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연방정부. 왜냐하면은요, 독립한 이후에 이제 대외교육이 침체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이러한 사회 불안을 빨리 안전시키기 위해서 13개의 주를 통합하기로 결의하게 되면서 연방정부가 수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연방정부가 뭘까요? 연방정부. 지금의 미국 정부 형태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각각 독립성을 가진 지방정부와 같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들이 하나의 정치체제를 이루어 있으면서 각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권력을 가진 동시에 교섭과 타협 등 통합적인 이제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연방정부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연방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연방헌법 제정을 보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1조로 볼게요. 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입법권은 어디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입법권은 미국의 연방의회에 속한대요. 그 다음에 제2조 1절에 행정권은 미국의 대통령에 속한대요. 그 다음에 미국의 사법권은요, 연방대법원 한 곳이나 연방의회가 수시로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권이라든지 조약을 체결할 권리는 이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각 주마다 독자적인 자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연방 정부잖아요. 자, 그래서 1조부터 3조까지 봤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독립전쟁에 맹활약을 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공화정으로서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아니고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살펴볼 건데 프랑스 혁명은 더더욱 자세하고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